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000 지원을 담은 경기 부양안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재의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미국에서는 3,359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뉴욕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 종사자 한 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제약업체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최대 10만 개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807명 늘어난 1,904만 1,103명, 사망자는 1,911명이 늘어 33만 6,14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00명이 늘어 92만 9,459명, 사망자는 109명이 늘어 3만 6,99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021명이 늘어나 46만 367명, 사망자는 81명이 늘어 18,67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38명이 늘어 17만 2,743명, 사망자는 55명이 늘어 5,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을 요구한 경기 부양안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000 지원을 담은 경기 부양안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의회는 기존 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개인당 지원금을 $600에서 $2,000로 늘려 지급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거부하면서 경기 부양안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의회가 통과시킨 부양 법안에는 대외 원조금 등 정부 예산안에 정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워싱턴 소재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문화시설 지원 계획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항목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개인 지원금을 $2,000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찬반 투표로 재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원과 상원은 오는 28일과 29일 회의 복귀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난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초당적으로 양당이 합의한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0로의 인상 지급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공화당에 받아들일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개인 지원금 $2,000로의 인상을 거부하면서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대외 원조를 포함한 지출 계획의 일부를 삭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미국에서는 3,359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사망자가 가장 많은 3일이 모두 12월 안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현황을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23일 입원 환자는 11만 9,463명으로 코로나19 발발 이래 가장 많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날은 전날인 22일로 입원 환자가 11만 7,777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21일이 11만 5,351명, 17일 11만 4,459명, 18일 11만 3,95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3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는 3,359명으로 집계됐고 이달 16일 3,682명, 22일 3,401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16일까지 미국에서 41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이달 17일에는 다음 달 9일까지 사망자 39만 1,000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3만 4,333명입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오전 기준 946만 5,725회 분량의 백신이 미 전역의 의료당국에 배포됐고 이 가운데 최소 100만 8,025회가 접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 종사자 한 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건데요. 보건당국은 백신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면서도 백신이나 약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데이브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 종사자의 상세한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람이 백신을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 항체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의미합니다. 촉시 국장은 이 반응이 백신에서는 흔한 것이 아니며 백신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말하고 전에 백신이나 주사로 복용한 약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알러지 반응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어제까지 1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백신 접종을 개시한 지 10일 만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열흘 전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를 보면 미국에서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100만 8,025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플로리다가 7만 8,9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 7만 258명, 텍사스 6만 631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백신 접종자도 많았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주 동안 추가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23일 모더나는 어떤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이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준의 추가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더나 측은 현재까지 수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백신이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간 추가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이번 발언은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남동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사실상의 긴급 봉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 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 2명 모두 남아공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이미 연방정부와 백신 1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상태인데요. 추가로 내년 7월까지 1억 회분을 더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1인당 2회씩 총 1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23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7월까지 1억 회 주사분을 더 공급하기로 연방당국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미 화이자 백신 1억 회 주사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만큼 1인당 3주 간격으로 2회 주사하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2억 회분을 확보한 셈입니다. 총 1억 명에게 완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 화이자 백신 600만 회 주사분을 공급받아 전국 650여 접종센터에 배급했고 CDC 집계로는 지난 21일까지 60만 명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약 20억 달러를 주고 첫 화이자 백신 1억 회 주사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 계약까지 하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40억 달러를 미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한편 18일 FDA 및 20일 CDC로부터 승인을 받고 21일 실제 접종이 시작된 모더나도 1억 회 주사분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2분기까지 최소 1억 명을 접종한 데 이어 추가 확보 백신으로 7월 이후 3분기까지 2억 명을 접종할 경우 총 인구 3억 3,500명의 접종 비율은 6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연방정부는 치료제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제약업체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최대 10만 개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치료제는 FDA의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업체 머크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10만 개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업체인 머크는 코로나 치료제 MK7110을 개발 중이고 정부는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에 앞서 치료제의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구매와 개발, 대량 제조 지원 명목으로 3억 5,600만 달러를 머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FDA가 MK7110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내년 상반기 중 치료제 배송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치료제는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머크의 중간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위약이 투여된 환자보다 회복률이 60% 높았습니다. 또 복지부는 이 치료제가 환자의 호흡기 부전 증상과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외에 다른 제약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추가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 최고 책임자인 몬셰프 슬라위는 브리핑에서 존슨앤존스 소유 제약업체 얀센이 개발 중인 백신을 내년 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곧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주독 미군을 현 수준인 3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거부권 행사의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오는 28일, 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노골적으로 최측근을 대상으로 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26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본인의 전 선거 캠프 외교고문 등 15명을 사면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이번 사면에는 사위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아버지 찰스와 자신의 2016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포함됐습니다. 매너포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그는 돈 세탁 등의 혐의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 방식으로 보내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를 둘러싸고 혜택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그가 코로나19에 취약한 70대 기저질환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역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던 오랜 측근 로저 스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날에도 이 사건 관계자 2명이 사면된 바 있습니다. 스톤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스톤에게 사실상 사면에 준하는 감형을 해줬습니다. 한편 사돈인 찰스 쿠슈너는 탈세,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폭증에도 불구하고 미국민 상당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 연휴 기간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는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미국민 여행자 수가 8,5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미국인 500만여 명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매일 평균 100만 명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수감사절 연휴 때와 비슷한 여행자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연말연시 휴가 기간이 확산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폐쇄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를 포함한 20여 개의 단체들은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에릭 가세디 LA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반대 성명서를 보내고 서명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LA 경찰국이 내년 1월 11일 예산 삭감 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2주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명운동은 다음 달 1월 5일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도 LA 시의원들에게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공식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LAPD 예산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 퇴직 절차를 안내했다가 이후 무시하라고 통보해 직원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리부서는 지난 22일 밤 직원들에게 내년 1월 4일 주간부터 백악관을 떠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급여는 19일까지라고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전 메시지를 무시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사업가 앤드류 양이 2021년 뉴욕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양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의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과 무상 의료 혜택을 공약으로 제시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공공정책조사 설문조사에서는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 및 상업용 렌트에 대한 퇴거 금지 명령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연장 시한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오는 28일 온라인 세션을 열고 세입자와 소규모 임대인 그리고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법안은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압류와 세금 유치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퀸즈 YWCA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전처이자 자선 사업가인 맥켄지 스캇의 자선 캠페인 384 Ways to Help의 유일한 한인 수혜단체로 선정돼 $100만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스캇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84개 단체에 $42억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퀸즈 YWCA는 후원금을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유소년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내린 후 오후에는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끼겠고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